엄마는 이거 드세요. 이게 살 많아요. 아들 도연이가 배달 봉투를 툭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내게 건넨 건 가장 퍽퍽한 닭가슴살이었다. 며느리 정은이가 비닐을 풀어 치킨 물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비닐이 구겨지는 소리가 좁은 부엌에 퍼졌다. 기름 냄새가 금방 번졌다. 박수님은 식탁 끝자리를 치우던 손을 멈췄다. 전기요금 고지서랑 관리비 고지서가 겹쳐 있어서 모서리가 살짝 젖어 있었다. 수님은 그걸 반듯하게 포개서 서랍에 밀어 넣었다. 그 사이 도연은 치킨 박스를 열고 제일 튼튼하게 튀겨진 다리부터 집어들었다. 여보, 이거. 다리는 바로 정은 접시로 넘어갔다. 두 번째 다리는 아이 앞에 탁 하고 떨어졌다. 아이가 환하게 웃었다. 와, 다리다. 우리 아린이 거야. 뜨거우니까 천천히 먹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수님 앞에 놓인 접시는 아직 비어 있었다. 도연이 봉지 안을 뒤적거리다 말린 듯한 윗부분 가슴살을 젓가락으로 집어 수님 접시에 툭 놓았다. 뼈랑 살이 어색하게 붙어 있는 부분이었다. 이게 제일 담백해. 엄마는 이런 게 좋아. 말은 그랬지만 눈은 이미 본인 접시로 향해 있었다. 정은은 아무렇지 않게 치킨물을 열어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콜라 병이 딱 소리를 내며 열렸다. 도연이 컵을 3개 꺼냈다. 투명한 유리컵에 갈색 음료가 시원하게 부딪혔다. 사라락 얼음이 녹는 소리가 났다. 아이 컵, 아내 컵, 그리고 자기 컵. 수님 컵은 싱크대 옆에 엎어져 있었다. 정은이 슬쩍 그쪽을 보더니 묻지 않았다. 아이가 컵을 두 손으로 들고 마시면서 말했다. 할머니는 거 안 먹어? 도연이 웃었다. 할머니는 이런 거 안 좋아해. 당 올라. 말끝이 가볍게 튕겼다. 부엌 조명은 식탁 가운데를 밝히고 수님이 앉은 끝자리는 반쯤 그림자가 졌다. 수님은 포크를 들어 얇게 마른 살을 떼어냈다. 군데군데 속살이 말라붙어 있어 떼낼 때마다 살이 부스러졌다. 손등에는 설거지로 생긴 거친 물기가 아직 남아 있었다. 치킨을 먹는 소리, 콜라 들이키는 소리, 아이가 다리를 뜯으며 내는 감탄이 섞이자 식탁은 금세 젊은 가족 소리로 가득 찼다. 그 안에 수님 씹는 소리는 묻혔다. 엄마, 이번 달 관리비 많이 나왔죠? 도연이 다리뼈를 접시에 놓으며 말했다. 좀 나왔지. 조금만 카드 더 써요. 내가 다음에 줄게요. 요즘 진짜 한 푼도 안 들어와. 말은 미안한 듯 했지만 그는 곧장 두 번째 조각을 집었다. 정은은 어머니가 계셔서 우리가 숨통이 좀 트인 거예요. 진짜? 라고 웃었지만 장을 보거나 간식을 살 때마다 어머니 몫은 늘 빠졌다. 아이가 치킨물을 집어들다 떨어뜨리자 둘 다 동시에 허리를 굽혀 닦았다. 그 짧은 순간에도 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시선을 식탁 끝에 비어있는 컵으로 돌렸다. 식탁 한쪽에는 방금 들어온 도연 부부의 이삿짐 박스가 어설프게 포개져 있었다. 옷가지와 가전 설명서가 삐져나와 있었다. 집은 수님 것이지만 차지한 공간은 그들의 것이었다. 수님 자리는 늘 식탁 끝, 조명이 덜 들어오는 곳, 컵이 빠진 자리였다. 수님은 입가에 묻은 기름을 손수건으로 닦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나는 콜라도 한 모금은 먹을 수 있는데. 도연이 닭다리 뼈를 입에서 빼며 대답했다. 엄마는 그런 거 안 먹어도 돼. 살 빼셔야지. 다음 날 오전 수님은 장바구니를 끌고 빌라 골목을 내려갔다. 작은 마트 안은 라디오 소리랑 포장 비닐 긁는 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우유 한 통, 달걀, 라면, 김치찌개용 돼지고기,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요구르트까지 넣으니까
바구니가 묵직해졌다. 계산대에서 카드를 내밀 때 직원이 말했다. 어머니 오늘도 많이 사시네요. 수님은 웃는 척만 하고 결제 완료 소리를 들었다. 영수증은 길었다. 생활비가 또 자기 카드에서 나갔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 TV가 켜져 있었다. 아들 도연이 소파에 반쯤 누운 채 노트북을 열고 있었다. 왔어요? 한눈만 들여다본다. 화면에는 구직 사이트가 떠 있는데 손가락은 멈춰 있었다. 며느리 정은이는 양말도 안 신은 발을 소파에 올리고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어머니 장 보셨어요? 잘 됐다. 오늘 저녁은 그걸로 해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장바구니를 대신 들 생각은 하지 않았다. 수님이 부엌으로 가서 장 본 걸 하나씩 꺼내 싱크대에 올리자 거실 쪽에서 햇빛이 길게 들어왔다. 큰 창은 거실에만 있어서 소파와 테이블은 환했다. 도연과 정은 얼굴에는 빛이 반짝였다. 부엌 근 창이 작아 오전인데도 형광등을 켜야 했다. 수님이 서 있는 자리는 어두운 쪽이었다. 같은 집인데 빛이 머무는 자리가 따로였다. 엄마, 그거 고기 냉장고에 바로 넣어요. 나중에 정은이가 해먹을 거예요. 도연이 말했다.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늘 어머니에게 지시하는 아들이었다. 며느리는 TV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아린이 학교 끝나면 떡볶이도 해주세요 하고 덧붙였다. 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떡볶이 생각을 하면 며느리는 곧장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주문했다. 자기 음료였다. 부엌에서 고기를 비닐째 냉장고에 넣고 돌아서니 거실에 놓인 이삿짐 박스가 눈에 들어왔다. 옷, 책, 공기청정기 박스까지 집 가운데를 넓게 차지하고 있었다. 수님 방은 안쪽 작은 방이라 문을 열어도 바로 벽이 보이고 채광이 덜했다. 그 방엔 오래된 장롱이랑 싱글 침대 하나밖에 안 들어갔다. 집은 자기 이름인데 중심은 도연 부부가 잡고 있었다. 잠시 후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나자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다. 내 거 왔다. 문 앞에서 음료 세트를 받아와 테이블에 놓는데 컵이 2개뿐이었다. 하나는 도연 앞으로 밀어두고 하나는 자기 앞으로. 어머니는 이런 거 안 드시죠? 며느리가 말했다. 이번엔 물어보는 척이라도 했지만 대답할 틈을 안 줬다. 수님은 행주를 짜며 그 장면을 봤다. 거실과 부엌의 경계가 분명했다. 앉아서 대접받는 쪽과 서서 챙기는 쪽. 수님이 부엌 쪽에서만 움직이는 동안 거실 소파 위 두 사람은 한 집의 주인처럼 느슨했다. 그 거리감이 하루 종일 그대로였다. 토요일 오후 아들 도연이가 현관에서 말했다. 엄마는 집에 계세요. 우리 셋이 잠깐 나갔다 올게. 며느리 정은이가 아이 외투를 입히며 웃었다. 금방 와요, 어머니. 문이 닫히고 나서야 수님은 싱크대에 쌓인 그릇을 씻기 시작했다. 1시간이 채 안 돼서 다시 문이 열렸는데 아이 손에는 커다란 음료 컵이 들려 있었다. 도연과 정은 손에도 각각 하나씩. 새 컵이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였다. 굵은 얼음이 위에서 반짝였다. 수님이 수건을 들고 거실로 나오자 손자가 말했다. 할머니 것도 사오지. 도연이 아이 머리를 가볍게 쳤다. 할머니는 이런 거 안 드신다니까. 정은이 그 말에 맞춰 웃었다. 컵은 3개뿐이었다. 저녁엔 삼겹살을 사왔다. 고기를 굽는 건 수님 몫이었다. 뜨거운 팬에서 기름이 튀는데도 수님은 앞치마만 두르고 한 점씩 구워 접시에 옮겼다. 도연이 젓가락으로 익은 고기를 먼저 집어 자기 그릇과 며느리 그릇에 나눠 담았다. 엄마 다 됐어요? 수님 접시에는 나중에 나온 비계 섞인 조각과 가장자리 잘린 것들이 모였다. 불판 위에 마지막으로 남은 고기를 집어들며 수님이 말했다.
나는 콜라 말고 식혜 같은 거 좋아하는데. 말끝을 낮춰 던졌지만 부엌에선 팬 소리와 TV 소리가 겹쳐 있었다. 도연이 고개도 안 들고 대답했다. 식혜는 파는 데가 없어요. 요즘 애들은 콜라 마셔요. 그 말이 하루 지나 또 한 번, 더 지나 또 한 번 똑같이 나왔다. 세 번째로 그 말을 들었을 때 수님은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아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 테이블 위에 큰 음료 컵을 한번 내려다보았다. 빨대는 3개. 비어있는 빨대 자리는 없었다. 아이가 돌아와 컵을 다시 잡자 수님은 손을 치웠다. 그때 며느리가 문득 말했다. 어머니도 드셔보실래요? 그러나 이미 컵 속 얼음은 많이 녹아 있었고 며느리는 빨대를 수님 쪽으로 내밀지 않았다. 말만 앞에 있었다. 밤이 되자 집안은 조용해졌는데 거실 테이블엔 종이컵 3개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수님은 설거지를 하다가 그 컵들을 따로 모아버렸다. 버릴 때 컵벽에 붙어있던 물방울이 손등으로 떨어졌다. 그 작은 물기만이 오늘 하루 자기가 없었던 자리를 보여주는 것 같았다. 작은 균열이 그때 안으로 들어왔다. 저녁 설거지를 끝내고 수님이 현관 앞을 지나가다가 신발장 옆에 벗어둔 회색 가방을 봤다. 아들 도연이가 늘 대충 던져두는 그 가방이었다. 오늘은 지퍼가 반쯤 열려 있었다. 바닥에 영수증이 한 장 떨어져 있어서 주우려고 허리를 굽히는 순간 가방 안이 훤히 보였다. 안쪽에 두툼한 흰 봉투가 하나 끼워져 있었다. 봉투 귀퉁이에 볼펜으로 쓴 글씨가 있었다. 다음 달까지 쓰고 꼭 갚아. 회사 동료 이름이었다. 수님이 봉투를 아주 조금만 열자 반듯하게 묶인 현금이 보였다. 오늘 아침 엄마 카드 좀만 더 써요. 진짜 한 푼도 없어요 하던 목소리가 그대로 떠올랐다. 수님이 봉투를 제자리로 밀어 넣으려는데 가방 옆 포켓에서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화면이 켜져 있었다. 문자 하나가 방금 들어와 있었다. 김도연님, 프리랜서 용역비 48만 원 입금되었습니다. 은행 이름과 시간까지 선명했다. 수님은 잠깐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휴대폰을 그대로 다시 넣었다. 빌린 돈도 있고 들어온 돈도 있었다. 낮에 며느리 정은이 요즘 진짜 빠듯해요. 어머니 하며 음료 2잔을 시켜 앉던 모습이 같이 떠올랐다. 빠듯한 얼굴치고는 화장도 옅게 잘 돼 있었고 이번 주에 처음 보는 가디건도 입고 있었다. 수님은 가방 지퍼를 처음 있던 만큼만 다시 열어둔 채 거실로 걸어갔다. TV에서는 예능이 떠들고 있었다. 도연과 정은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웃고 있었다. 수님이 문간에 서서 둘을 보다가 입을 열었다. 돈 있구나. 말이 짧게 떨어지자 TV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도연의 웃음이 그 자리에서 멈췄다. 며느리 정은이 눈을 들어 수님을 보았다. 도연이 허겁지겁 말했다. 아, 그거 잠깐 빌린 거예요. 갚아야 돼요. 수님이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덧붙였다. 빌린 것도 있고 들어온 것도 있네. 그제야 도연 얼굴이 굳었다. 정은이도 표정을 정리하듯 입술을 다물었다. 거실 조명은 여전히 소파 위만 환하게 비쳤고 수님이 서 있는 자리만 가장자리에 있었다. 그런데 공기는 소파 쪽이 더 좁아진 것처럼 보였다. 일요일 저녁 수님이 먼저 말했다. 밖에서 먹자. 내가 살게. 아들 도연이랑 며느리 정은이가 눈을 마주쳤다. 공짜 밥이라는 뜻이었으니까. 아이가 신나서 외투를 챙겼다. 동네에서 그나마 사람 많은 패밀리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피크라 안이 꽉 차 있었다. 어린애 울음소리, 접시 부딪히는 소리, 주방에서 나오는 고기 냄새가 섞여 있었다. 직원이 4명이냐고 묻자 수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창가 자리로 안내받았다. 메뉴판을 넘기던 순임이 천천히 말했다. 이거 스테이크 하나, 파스타 하나, 키즈 세트 하나. 직원이 음료를 물었다. 음료는요? 순임이 똑바로 보며 대답했다. 음료는 2잔만. 직원이 한 번 더 확인했다. 4분이신데요? 순임이 다시 말했다. 2잔이요. 직원은 메모만 하고 갔다. 도연이 그제서야 물었다. 엄마, 난? 남은 거 먹어. 순임이 시선을 창밖으로 뒀다. 며느리 정은이는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웃었다. 어머니, 저도 탄산 좋아하는데 하지만 말끝이 흐르는 사이 음식이 나왔다. 가장 먼저 나온 건 향이 좋은 스테이크였다. 접시 가운데 부드러운 살이 잘려 있었다. 순임은 그 접시를 자기 앞으로 끌어오지 않고 아이 앞으로 돌렸다. 아린이 이거 먹어. 부드럽다. 그리고 파스타가 나오자 자기 접시에 조금 떠담았다. 아들과 며느리 접시 앞은 여전히 비어 있었다. 정은이 눈이 잠깐 흔들렸다. 어머니, 제 건? 너는 집에서 많이 먹잖아. 순임이 말했다. 목소리는 평소 그대로였지만 그 말은 식탁 위에 내려앉았다. 음료 2잔이 도착했을 때 순임은 한 잔을 아이 앞에, 한 잔을 자기 앞에 뒀다. 얼음이 찰랑거렸다. 도연 앞에는 물컵 하나뿐이었다. 도연이 웃는 얼굴을 하려 했지만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았다. 엄마, 나도 목마른데. 엄마는 이런 거 안 드신다며. 그럼 너도 안 먹어도 되지. 너 살도 좀 빼야 되지 않겠니? 주변 테이블에서 잠깐 눈길이 쏠렸다. 아이가 빨대로 콜라를 마시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정은은 빈 접시를 내려다보다가 포크를 들지도 못했다. 도연이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좀 그렇잖아요. 순임이 그제야 그를 봤다. 나도 그랬어. 그 한마디에 도연이 입을 다물었다. 며느리 정은이도 고개를 숙였다. 4사람 중에 제대로 된 접시가 있는 건 순임과 아이뿐이었다. 식당의 밝은 조명은 4사람을 다 비추고 있었고 그게 더 또렷하게 보이게 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들이 먼저 부엌으로 따라 들어왔다. 거실 불은 켜져 있었지만 며느리는 아이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반쯤만 닫아두었다. TV는 꺼져 있었다. 부엌 형광등만 하얗게 내려앉아 순임의 어깨를 비췄다. 순임은 들어오자마자 장갑을 끼고 설거지통에 그릇을 하나씩 물에 담갔다. 접시가 물속에서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났다. 엄마, 그건 좀 아니죠. 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다. 목소리를 죽였지만 기어이 따져야겠다는 기운이 묻어 있었다. 순임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뭐가? 사람 많은 데서 그러는 게 어디 있어요. 애도 있었는데. 나도 사람 많은 데서 그랬어. 너랑 내 마누라가. 아들이 숨을 들이켰다. 부엌과 거실 사이 경계에 서 있는 모양이었다. 순임은 그를 보지 않고 그릇을 헹궜다. 물이 싱크대 벽에 튀었다. 방 안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아주 낮게 들렸다. 여보, 그냥 들어와. 아들이 대답하지 않았다. 엄마, 우리가 언제 엄마 굶기기라도 했어요? 아들이 다시 말했다. 이번엔 억울함이 섞였다. 우리가 밖에서 뭐 좀 사오면 그거 애 먹이고 우리 먹고 엄마 드릴 것도 없고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걸 꼭 그렇게. 순임이 그때 고개를 들었다. 설거지 장갑에 물이 묻어 있었고 불빛이 장갑에 번졌다. 넌 내 식구 것만 샀어. 말이 또박또박 잘렸다. 먹을 때도 그랬고 마실 때도 그랬어. 내 돈으로 산 건데 내 걸 빼고 먹었어. 오늘 내가 한 것도 그거야. 아들이 입을 다물었다. 며느리가 문틈으로 얼굴만 내밀었다. 어머니, 저희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애가 있으니까 애 먼저 챙기느라 요즘 경제도 안 좋고 우리도 빠듯하고.
말은 부드러웠지만 우리라는 말이 앞에 있었다. 수님은 며느리를 잠깐 봤다가 다시 아들만 봤다. 빠듯한 사람이 용역비 들어오고 친구가 빌려준 돈 집에 두고 음료는 3개를 사와? 수님이 낮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그때도 그랬지. 엄마는 이런 거 안 먹어. 당 올라. 엄마는 그런 거 안 먹어도 돼 그랬어. 그래서 오늘 너희도 안 먹어도 된다고 한 거야. 아들이 얼굴을 옆으로 돌렸다. 말이 막힌 얼굴이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어머니, 진짜 그런 뜻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식혜 좋아하신다 그래서 다음엔 사올 수도 있고. 수님이 그 말을 잘랐다. 다음은 없어. 부엌이 조용해졌다. 싱크대 물소리만 흘렀다. 수님이 장갑을 벗어 걸어두며 말했다. 내가 없는 사람처럼 있었잖아. 오늘은 너희가 없는 사람처럼 있었고. 아들이 그제야 한 발짝 다가왔다. 그래도 엄마 우리가 지금 상황이. 너네 상황은 나만 알지. 너네는 내 상황 모르잖아. 수님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 집 주인은 나야. 그 말이 부엌 공기에 무겁게 앉았다. 방 안에 있던 며느리도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아들은 한참을 그 경계에 서 있다가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거실 쪽으로 물러났다. 부엌 불빛만 여전히 수님 쪽을 비추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수님이 먼저 일어났다. 부엌에 전기포트 소리가 나고 밥솥이 데워졌다. 아들은 거실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고 며느리는 머리를 묶으며 나왔다. 평소 같으면 수님이 토스트를 넉 장 굽거나 계란을 3알 삶았겠지만 그날은 달랐다. 접시에 토스트를 2장만 올려놨다. 하나는 아이볼 앞에, 하나는 수님 앞에, 아들과 며느리 앞 접시는 비어 있었다. 엄마 내 건요? 아들이 의자에 앉으며 물었다. 다이어트 해야지. 수님이 식은 말투로 말했다. 어제도 그랬잖아. 멸치볶음을 덜어놓고 김을 잘라놓고 국을 둘만 따른 다음 수님은 거실로 갔다. 서랍에서 얇은 서류 봉투를 꺼냈다. 집 등기 서류가 들어있는 봉투였다. 아들과 며느리가 동시에 그걸 봤다. 수님이 식탁에 그걸 내려놓았다. 종이가 부드럽게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이 집은 내 집이야. 수님이 먼저 입을 열었다. 너희는 잠깐 들어와 있는 거고. 아들이 급하게 말했다. 알죠, 엄마. 알지. 근데 우리가 지금 1달 줄게. 수님이 끊었다. 오늘부터 1달. 그 안에 나가. 멈춰있던 공기가 움직였다. 며느리 눈썹이 위로 올라갔다. 어머니, 1달은 너무 전세도 그렇고 애 학교도 있고 애는 데려와. 방 하나 비워줄 테니까. 손주는 와도 돼. 수님이 아주 분명히 말했다. 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 보면서 너희 둘은 나가.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엄마 그걸 말이라고 해요? 지금 우리가 어디로? 어제 식당에서 나한테 했던 말 생각나? 이건 좀 그렇잖아요. 그 말. 나도 지금 그 말 하고 싶은 거야. 이건 좀 그렇잖아. 수님이 봉투를 다시 밀어 넣었다. 생활비 내는 사람이 눈치 보면서 퍽퍽한 살 먹는 건 좀 그렇잖아. 멸치가 담긴 접시가 식탁 가운데에 멈춰 있었다. 며느리가 손을 모았지만 고개는 들지 못했다. 어머니, 저희가 앞으로는 어머니 것도 다 챙길게요. 진짜예요. 어제는 그냥, 어제만 그런 게 아니었어. 수님이 말끝을 낮추지 않았다. 밖에서 음료 3개 사올 때도, 치킨 사올 때도, 과자 사올 때도 내가 먼저 너희 것만 챙겼어. 너도. 손끝으로 아들과 며느리를 차례로 가리켰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붙잡듯 말했다. 그럼 둘이서 일단 조금만 더. 1달. 수님이 시간을 다시 박았다. 내가 집값 낼 때, 내 아빠 병원비 낼 때,
너희 나한테 안 물어봤어. 나도 너희에게 이제 안 물어봐도 돼. 나가. 아이만 상황을 모르고 잼을 바르고 있었다. 수님은 잠깐 아이를 보다가 부드럽게 말했다. 아린이는 주말마다 와. 할미가 맛있는 거 해줄게. 아이는 끄덕였다. 그 말만 따뜻했다. 아들과 며느리는 더 말할 수가 없었다. 수님이 부엌 행주를 들고 다시 설거지대 쪽으로 걸어가자 집의 중심이 조용히 바뀌는 게 보였다. 거실 한가운데 놓여있던 그들의 짐들이 이제 나갈 짐이 되는 순간이었다. 수님의 말은 크지 않았지만 그날 아침 집에서 제일 단단한 소리였다. 새벽 어스름에 복도에서 박스 끄는 소리가 한 번 길게 지나가고 문이 닫혔다. 아들과 며느리가 들고 나간 짐자리에 먼지가 남았다. 거실 가운데가 비자 바닥 무늬가 다시 보였다. 예전에 남편이 살아있을 때 깔아둔 장판이었다. 그때 그대로였는데 그 위에 올려져 있던 젊은 사람들 물건만 사라진 꼴이었다. 수님은 부엌 창을 조금 열었다. 찬 공기가 들어오자 어깨가 한번 움찔했다. 주전자에서 끓는 소리가 나고 김이 얇게 올랐다. 오늘은 누구도 어머니 이거 드세요 하고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다. 그게 오히려 편했다. 식탁 끝 자기 자리에 앉아 머그컵에 뜨거운 물을 따랐다. 김이 얼굴로 올라오자 눈과 피부가 부드럽게 느슨해졌다. 거실이 조용하니까 옛날 소리가 잠깐 스쳤다. 남편이 일 나가기 전 이 자리에서 신문을 펴던 소리, 아들이 어린 때 밥숟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리던 소리. 그때는 누구 하나를 빼놓고 먹이지는 않았다. 수님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싼 채 부엌 쪽만 바라봤다. 방금까지 있던 젊은 목소리가 없으니 집이 자기 나이대로 돌아온 느낌이었다. 창밖에서 바람이 한 번 들어와 커튼 끝을 건드렸다. 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시선만 그쪽으로 보냈다. 이제는 누가 먹을지 미리 생각해서 살을 갈라놓을 필요도 없고 컵을 하나 더 꺼내야 하나 계산할 일도 없었다. 냉장고 위에 올려둔 생활비 봉투가 반듯하게 놓여 있었고 그 위로 부엌 불빛이 고르게 떨어졌다. 수님은 천천히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혼자 마시는 소리는 작지만 그 작은 소리가 오늘 집에서 제일 또렷했다. 말을 붙일 사람은 없었지만 굳이 말이 필요하진 않았다. 창이 조금 열린 부엌, 비어있는 거실, 식탁 끝에 앉은 자기. 그 세 개가 맞아떨어지자 집안 공기가 한결 고르게 퍼졌다.